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쇼스쿨 토이 스피킹 학습 지주멤박입니다. 24년 3월 기출유형 후기 특강에 오셨는데요. 5번, 6번, 7번 Respond to Questions에서 나왔었던 운전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본인 답변 정리해 보도록 해요. 5번에서는 얼마나 자주 운전을 하나요? 운전을 하면 주로 어디에 가나요? 아주 straightforward하게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난이도로 따지자면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라서 별 3개 정도. 6번은요. 자동차를 구매할 생각이라면 자동차의 크기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How much would the size of the car be important? 약간 트위스트를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접하던 그런 단순 육하 원칙 질문은 아니었어요. 난이도는 별 4개 정도. 7번은요. 운전을 할 줄 아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yes냐 no냐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말해야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지 말할 컨텐츠의 양에 따라서 방향성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 네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래서 혹은 아니요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yes 그래놓고 그때 생각했을 때 아 사실은 no가 할 말이 더 많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질문으로 하나하나 답변 알아보도록 하죠. 14년차 토익 스피킹 강사의 한 권으로 끝내는 토스 학습지 더보기 링크 속 초고속 가성비 득점 전략을 찾아보세요. 기출유형 1, 5번 질문인데요. How often do you drive? Where do you usually go when you drive? 얼마나 자주 운전을 하느냐의 요 how often과 동사 컨텐츠 drive 요거 where 어디로 가느냐라는 요 의문사 하나랑 go 이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 두 가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 답변에서 좀 수월하게 답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동사 컨텐츠를 끌어다가 답변에 쓰는 것도 용이하다. 자 여기서 제가 답변을요 일반 답변 그리고 추가 답변까지 조금 많이 빵빵하게 답변을 제공해 드렸는데 이걸 사실 주어진 15초라는 시간 동안 답변 다 못 하실 거예요. 말이 빠르신 분들이라면 가능하시겠지만 그래서 본인의 말하기 속도에 따라서 가감을 하시라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적어놨으니까 지금 소리를 내시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그래서 본인이 얼마큼 넣을 수 있겠다도 판별하시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하나씩 넣어볼게요. 답변의 방향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운전을 한다. 그리고 부모님 댁에 방문을 하느라 그 장소로 간다. 그리고 이건 넣어도 되고 뭐 안 넣어도 되지만 분명 2개의 답변만 하고는 시간이 좀 남을 테니 플러스로 이렇게 운전할 때 난 음악 감상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3문장 정도 넣어보도록 하죠. I drive about once or twice a week. 저는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운전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 넣습니다. 자 여기서 about once or twice a week 요거는요 우리 토익 스피킹 학습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입에 달달달 외워져 있을 WH pattern 즉 육하 원칙으로 물어봤을 때 바로 생각 없이 쏘아주는 그런 답변 패턴 중에서 빈도 패턴이 있었는데 그거 그냥 쭉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토익 스피킹 시험 보다 보면 이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없는 순간이 분명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바로바로 찔러줄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험장에서 떨지 않고 훨씬 자신감 있게 여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어디로 가냐? 요거 말해야 되겠죠? I go to my parents' house. 자, 우리 엄빠네 집에 간다. 이렇게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끊어도 괜찮고 또 엄마 아빠 집에 간다 말고 뭐 girlfriend's house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친구네 집에 간다. 아니면 go to school. 학교에 간다. 아니면 go to work. 그 직장에 간다 등등 본인이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답변으로 넣어보시면 되겠죠. 이 1번과 2번 답변은 질문을 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니까 100%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답변을 잘해도 1번 혹은 2번 두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full score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시험장 팁을 하나 풀어드리자면 선생님 저는 운전 안 하는데 혹시 well in my case I don't drive. I don't have a car.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토익 스피킹 시험 안에서는 솔직함이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5, 6, 7번이 다 한 채점관이 채점을 하고 운전이라는 한 개의 토픽에 대한 연속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5번에서 나 운전 안 해.
6번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운전 안 한다니까. 7번에서 운전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게 돼버리면 채점관 입장에서는 계속 운전 안 한다. 그 문장밖에는 지금 들은 게 없으니까 이 수험생의 영어적 스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점수를 잘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록 운전을 안 하신다 하시더라도 저는 운전이 취미예요. My hobby is driving. 그냥 뻥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I drive once or twice a week. I drive every day. 이렇게 차라리 뭐든 좀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한다. 좋아하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조금 얼굴 두껍게 더 많이 말을 해서 채점관에게 나의 영어적 스킬을 보여줄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2번 답변으로 돌아와서 I go to my parents' house까지만 하고 그냥 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15초가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길어서 이 1, 2번의 문장만 딱 했을 때 막상 뒤에 한 5, 6초 시간이 애매하게 남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추가적인 정보로 to have dinner with them. 이렇게 to have dinner는 저녁을 먹다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 집에 저녁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유를 말씀하실 때 투부정사를 활용하시면 아주 짧고 간결하게 이유를 붙이실 수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have a dinner가 아니라 have dinner, have lunch, have breakfast 이렇게 답변한다라는 거 지금 제 얼굴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입으로 중얼중얼 소리 내면서 같이 익혀두는 시간으로 잘 활용해 주세요. have dinner, 저녁 먹다. 누구랑? with them. 엄마, 아빠랑 추가 정보를 쭉쭉 붙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쌤, 저는 말이 좀 빨라서 좀 긴 문장으로 답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괄호 문장이 조금 더 longer version 되겠습니다. I usually drive to my parents' house or Lotte Market. 뭐 하려고? For grocery shopping.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수도 있죠. to 부정사로 동작으로 이유를 답변하실 분들은 이런 스타일로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 나는 그냥 명사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할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for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지만 확실한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전치사 많이 활용해 주세요. 추가 답변 이런 것도 괜찮겠죠. Also, I love listening to music in the car while driving. 운전을 하면서 그 차 안에, 그 차가 뭐예요? 나의 차겠죠? 그 차 안에서 listening to music, 노래 듣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서 love는 사랑한다의 그 love가 아니라요.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표현으로 love를 쓰는 거니까 남성분들 이 사랑이라는 말에 너무 닭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너무나 좋아해 라는 느낌으로 love를 원어민들은 많이 사용한다. 꼭 잊지 마시고 I love 동사 ing 이렇게 쓴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Listen to the music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여기 정관사 없습니다. Listen to music 자체를 통으로 아예 동사 어구로 노래 듣다 라고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 2, 6번 문제입니다. If you are thinking of getting a car, how much would the size of the car be important to you? Why? How much가 얼마인가? 라고로만 머릿속으로 암기하셨던 분들이라면 차 가격이 얼마라고 묻는 건가? 하고 순간적으로 잘못 해석을 하셔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속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정독을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자동차를 구매할 생각이라면 자동차의 크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는 how much important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어야 맞아요. 그죠? size of the car가 how much important냐 당신에게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important 한지를 먼저 답변을 해주고 그 다음 추가적인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답변의 방향은요. 저는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할게요. 만약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다면 사이즈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작아도 좋고 커도 좋습니다. 저는 싼 게 중요하니까요. 뭐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같은 케이스는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큰 차가 좋은데 왜냐하면 차 안에 공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저는 가족과 친구와 여행 같은 것을 향후에 하고 싶은데 그게 좋을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차로 캠핑하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큰 차가 좋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답변을 끌어나가 볼 생각이에요.
For me, the size of the car is important. 이렇게 질문에 상응하는 첫 번째 문장으로 정확하게 내가 어떤 주장을 펼칠지 먼저 콕 집어주고 시작을 해보자고요. I like big cars.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우린 또 디테일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어떤 큰 차? Like SUVs or minivans 이렇게요. Sports Utility Vehicles의 줄임말로 SUV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단수로 표현하면 어를 쓰기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SUVs, minivans 이렇게 복수형으로 예시를 들어준다. 발음하실 때요. 마이크에 심지어 녹음을 해서 그 녹음 파일을 채점관이 듣고 점수를 매기는 이런 실정에서 SUV 이러면 이게 뭔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니셜이나 고유명사 같은 거 답변하실 때는 꼭 신경 써서 좀 느리게 답변하셔야 돼요. SUVs or minivans 이렇게요. 아시겠죠? 전달력이 생명입니다. 이유 하나 넣어볼게요. 이게 사실은요, 한 문장인데 제가 답변과 이유를 이렇게 나누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because를 이 뒤에 그냥 바로 이어서 말할 건데 여기 앞으로 뺐어요. 그래서 대문자는 아니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because they have a lot of room 여기서도 they have a lot of room 이러지 마시고요. a lot of room 이렇게 답변을 강조줘야 될 부분들을 쭉쭉 밀어서 녹음기에다가 꽂아 넣는 거 요거 함께 꼭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이 토익 스피킹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이에요. 전달력.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추가적인 답변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첫 번째 거 하셔도 좋고요. 조금 다르게 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두 번째 답변도 좋습니다. One day, I'd like to travel with my family or friends all together in one big car. 언젠가, one day,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본인의 의향을 말할 때 I'd like to 이렇게 쓰죠. 여기서 이 d 발음이 매우 중요한데요. I'd like to. I'd like to travel with. I'd like to travel with my family or friends. 되셨나요? 요렇게 하나씩 붙여가면서 부드러운 연음까지 같이 처리하는 거. 그리고 이 WH 패턴 중에서 요런 지인 패턴들을 붙여서 문장의 길이를 길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하나의 큰 차에 다 함께 타고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여행을 하고 싶어요. 요렇게 적어봤어요. 혹은 우리 학습지에서 취미 패턴 My hobby is 무엇을 하는 것 요거 암기하셨죠? 그걸 여기에 이렇게 잘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 My hobby is camping. 내 취미는 캠핑이에요. So having a big car makes it easier. 큰 차를 갖는 것은 자 동명사 주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makes가 되겠죠. Something makes it easier. 원어민들이 아주 자주 쓰는 패턴인데 입에 하나 붙여주시면 이거 회화에서도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큰 차를 갖는 것이 날 편하게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답변해봤습니다. 마지막 기출 유형 세 번째 7번입니다. Do you believe it's necessary to know how to drive? Why or why not? 자, 운전을 할 줄 아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여태까지는 운전을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었죠. 그쵸? 그런데 저는 그냥 운전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더 금방 많이 났거든요. 답변 방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진 않습니다. 즉, 운전을 하는 법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즉, no로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급 대중교통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우버 아시죠? 우리 요새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라고 그래서 뭐 우버, 한국에서는 카카오 택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타는 게 더 쉽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저는 no라고 간 겁니다. 생각에 앞서서 무조건 yes부터 하고 그다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렇게 어떨 때는 no가 더 편할 때도 있다. No, I don't believe so. 이렇게 간단히 들어가 볼게요. 사실 어떤 분들은 요거를 그대로 복붙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쉬우니까. No, I don't believe it's necessary to know how to drive. 이걸 다 따다가 말을 하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됩니다. 우리가 이 답변을 하는데 총 30초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내 답변으로 복붙하는데 그냥 써버리는 것에 한 7초, 8초를 할애한다면 약간 채점관에게 나의 영어적 능력을 보여주는 시간에서 할애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나의
나의 손해가 되겠죠. No, I don't believe so. Yes로 가시는 분들은 Yes, I believe so.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yes냐 no냐 주장의 방향을 정해주고 그 다음 차라리 이유를 하나 주고 예시를 들어준다거나 또 두 번째 이유를 주고 작은 결론으로 문장을 마무리해준다거나 이렇게 다른 아이템들을 더 많이 넣는 것에 시간을 할애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유 넣어볼게요. 저는 두 가지 넣을 거기 때문에 first of all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If you live in a city, you don't need a drive. 당신이 도시에 산다면 운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live라고 하지 마세요. live 하는 순간 채점과는 뭐라고 듣냐면 이렇게 듣습니다. leave, 떠나다, live. 살다. 발음이 많이 달라요. 그쵸? 목구멍을 치고 올라오는 그 사운드 맞습니다. live in a city. 그래서 도심에 살 경우라면 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you don't need to. 여기서 말하는 you는요. 당신의 you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격으로 you를 쓴 겁니다. 주어를 he, she, I 이렇게 쓰기가 좀 애매할 경우에 그냥 you를 넣어서 일반화된 문장으로 만드시면 편하죠. Because you can use public transportation.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서 예시를 만들어 볼게요. For example, if you live in Seoul, you can go almost anywhere by bus or subway. 예를 들자면 당신이 서울에 살고 있다면 거의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을 거예요. 뭐로? 버스나 서브웨이로. 교통 앞에 by를 쓴다라고 아마 우리 중학교 영어 하실 때 배우셨던 게 아주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쵸? 어디서나인 이 anywhere를 하나 써먹어 봤어요. 두 번째 이유 들어가실 때는 second 안 하셔도 되고 그냥 also 이렇게 편안하게 붙이시면 돼요. Also, you can call Uber these days. These days 하면 요새는 이란 뜻으로 요새는 우버를 부를 수가 있어요. Using Uber is easier than driving a car. 내가 주장한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되는 이유를 하나 붙여주는 거죠. 요새 운전을 하는 것보다는 우버를 타는 게 더 편합니다. 이런 비교 문장 같은 걸 하나 넣어서 나의 문법적 스킬을 채점관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 본인이 고득점을 하시는데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넣어보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유 두 가지를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만약 말이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간단한 작은 결론, 소결로 마무리하셔도 되죠. So, I don't think it's necessary to learn how to drive. 어떻게 drive를 하는지, 이거 방법을 말을 하는 거죠. 배우는 것. 질문에서는 know라는 동사를 썼는데 똑같이 말하기 싫으니까 살짝 know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 learn을 가지고 paraphrasing 하는 이런 스킬도 보여주시죠. 자, 좋습니다. 이번 달 기출특강 고득점 3가지의 포인트 다시 한번 짚고 최종 마무리 해보죠. 첫 번째, 정확하게 질문을 이해하시고 명확하게 답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급한 마음에 질문을 후루룩 읽으면서 잘못 해석해버린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철석같이 믿어버린다. 그러면 완전 엄한 얘기를 답하게 될 테니까 낭패죠. 꼼꼼히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야 그 질문에 상응하는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질문 이해하시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두 번째, 토익 스피킹 학습지에 제가 꼭꼭 넣어놓은 다양한 만능 패턴을 활용해주세요. 시험장에 가면요 아주 고급 말하기 스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도 돌발 문제를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서 머리가 백지장이 되시는 분들을 아주 제가 많이 만났는데 질문을 딱 만났을 때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답변을 하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고득점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토익 스피킹 학습지 안에 유기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몇 가지 문장들을 제가 골라가지고 넣어놨단 말이죠. 많이 외워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패턴을 많이 외운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4년 동안 토익 스피킹 하면서 사실 매번 쓰게 되는 문장들은 딱 몇 가지로 속까지더라고요. 토익 스피킹 학습지 안에 제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아이들 위주로 제가 골라서 넣어놨으니까 그런 만능 패턴을 먼저 암기를 하신 다음 그걸 나의 답변 안으로 좀 끌어다가 쓸 수 있게 훈련을 해주시는 작업까지 해주시면 좋은 시험 결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7번의 답변은요. 항상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30초라는 시간이요. 생각보다 길어서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하고 나면 뒤에 뻥 시간이 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장 가잖아요.
7번에 아직 답변 시간이 남았는데도 시험장이 고요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할 말이 끝났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답변의 양 자체가 채점이 기준이 됩니다. 시간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빵빵하게 채워주기 위해서는 답변을 한 다음 그것에 대한 이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실질적인 예시, 경험 등이 들어가줘야 다양한 근거로서 설득력이 높은 답변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때 실제로 경험한 것이면 좋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나의 답변을 확실하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답변으로 뻥 설정을 만드는 구조는 토익스피킹 학습지 안에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그걸로 훈련을 잘 해가신다면 7번 뿐만 아니라 11번 Express and Opinion까지 구조를 잡고 빵빵하게 답변하는 연습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셔서 본인의 핸드폰에 타이머를 켜두시고 확실하게 연습을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도 토익스피킹 학습지로 건승하시고 다음 달에 만나요. 바이바이.